지난 6월 세계무역기구 WTO 강요회의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렸습니다. WTO 사무총장은 국제사회가 지금껏 본 적 없는 다중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는데요. 무역 자유화를 통한 전 세계적인 경제 발전을 위해 164개 국가들이 가입해 활동하는 WTO의 이번 회의에는 우리나라 통상대표인 통상교섭본부장을 비롯해 수많은 국가의 통상장관들이 참여해 현재 직면한 여러 경제무역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치열한 논의 끝에 WTO 회원국들은 개발도상국을 상대로 한 코로나19 백신 특허 관련 합의, 불법 어업 활동에 대한 수산보조금 금지, 글로벌 식량위기 대응안 등 총 7개 주요 의제별로 합의하는 강요 선언을 채택하고 결정했는데요. 강요 선언은 WTO 전체 회원국의 동의 아래 채택되는 최종 결과문을 뜻합니다. 세계무역기구 부활의 신호탄을 알리며 글로벌 핫이슈가 된 WTO 강요회의. 통상 핫이슈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 가는 우리 통상원정대원이 이 소식을 놓칠 리가 없겠죠? 그럼 통상원정대원 나와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그동안 개최되지 못했던 WTO 강요회의가 드디어 5년 만에 개최가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듣기만 해도 기쁜 소식이죠. 이 WTO 강요회의는요, 거의 모든 통상회원국들의 장관들이 모여서 세계 무역 협상을 하고요. 그리고 국제 규범을 정하는 아주 중요한 회의라고 합니다. 특히나 이번 회의는 예정된 폐막 일정보다도 이틀이나 더 연장을 해서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쟁점이 되는 통상 현안에 대해서 치열하게 마지막 날 새벽까지도 논의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 회의 현장에서 숨은 활약을 펼친 통상 고수를 만나러 저와 함께 가보시죠. 고고고! 네, 제 옆에는요, WTO 강요회의로 제네바로 출장을 갔다가 이제 막 귀국을 하셨다는 통상 고수님이 나와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사회적 거리두기가 풀리긴 했지만요, 아직까지는 해외에 잘 나가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런 만큼 출장이긴 했어도 해외에 가셔서 굉장히 좋으셨을 것 같은데요. 제네바 출장 기간 동안 뭐 하셨을까요? 출장 기간 동안 제네바에서 일만 했습니다. 네? 일만 했습니다. 일만 하셨어요? 예, 일만 정말로. 했습니다. 네. 네네. 네. 그런데 제가 찾아보니까요, 이렇게 일만 하실 수밖에 없었을 것 같긴 하더라고요. 이번 회의에서 무려 7개 의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다고요? 이번 7개 중에서 가장 좀 지금 주목할 수 있을 만한 게요. 일단 먼저 코로나 관련이고요. 일단 팬데믹에 대해서 WTO 전 회원국 차원의 어떤 강요 선언이 있었고, 특히 이제 코로나 백신 지재권에 대한 강요 결정이 있었던 게 주목할 만하고, 글로벌 경제 위기를 초래한 팬데믹 대응 방안을 WTO 다자무역 체제 차원에서 마련했습니다. 특정한 국가나 지역이 의료 물품 수출을 제한하는 일을 자제시키자는 대응안을 협의한 거죠. 백신 특허권 때문에 개발도상국의 백신 접종률이 낮은 문제도 주목해서 기존 WTO 협정인 트립스에 규정된 특허권 강제 실시 제도를 백신에 한해 와닿는 요건으로 실행하는 방향으로 합의했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강제 실시는 뭘까요? 강제 실시는 이제 네. 그 좀 긴급한 상황에서 이제 그 백신 허가권자의 허락 없이 이제 백신을 생산하고 보급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건데요. 이제 개도국들에게 이제 백신이 좀 부족한 상황이다 보니까 개도국들이 백신을 더 많이 생산하고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이제 강제 실시라는 거를 이번 강요회를 통해서 더 유연하게 만들고 개도국들이 좀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백신이 더 많아지고 코로나가 더 빨리 종식될 수 있는데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강제 실시라고 해서 사실 저는 좀 딱딱하게 들렸거든요. 그런데 이게 오히려 팬데믹이 전 세계적으로 빨리 종식되는데 도움이 될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주목할 건 식량안보 협의 사항인데요. 요즘 팬데믹의 기후변화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같은 각종 문제로 농식품 공급망이 교란되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밀, 옥수수 등의 농산물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WTO 회의에서 원활하게 글로벌 농식품 교역이 되어 공급망이 회복되도록 불필요한 농식품 수출 제한 금지 조치를 자제한다는 내용을 강요선으로 채택했습니다.
식량 보호주의, 자국 보호주의로 식량 수출을 제한하는 일을 막겠다는 거죠. 이와 함께 기아 퇴치를 위한 국제기구 UN 세계 식량 계획 WFP를 통해 인도적인 식량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WFP가 빈곤층 원조를 위해 구매하는 식량에 대해서는 회원국들이 수출 제한 조치를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네, 쭉 들어보니까요. 전 세계가 공조를 해서 글로벌 식량 문제와 보건 문제 등을 해결하고자 하는 WTO 회원국들의 강한 의지가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이번 회의에서는요, 수산 보조금 협정과 관련한 이야기도 했다라고 하던데요. 이건 또 뭘까요? 이제 그 수산 보조금 협상이란 네. 전 세계의 어떤 고갈 위기에 처한 수산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수산 보조금을 일정 부분 제약하겠다는 취지의 협상인데, 이게 2001년부터 한 21년간 진행이 되어 왔는데, 이번 MC12에서 수산 보조금 협상을 타결을 했습니다. 21년 동안 지지부진하게 이어져 온 수산 보조금 협상이 마침내 MC12에서 타결된 건 WTO의 큰 성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무분별한 어업 활동으로 수산 자원이 남획되고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WTO 강요회의에서 불법 어획, 남획되는 어종 어획에 대한 수산 보조금 지급을 금지하기로 21년 만에 협의를 도출해낸 것입니다. 네, 이번 WTO 강요 회의는요. 그래도 합의안을 도출하면서 나름대로의 성과를 내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무역 통상 마찰이 잦고요. 그리고 세계 각국에서 보호 무역주의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WTO가 자신의 기능을 잘 하지 못한다라는 비판 여론도 일고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WTO가 기본적으로 전 세계 다자무역 질서의 중심적인 기구로서 그런 무역 질서를 관장하는 역할을 하게 되어 있는데, 세계 무역의 규칙을 협상에 만드는 입법 기능, 이렇게 만든 규범이 잘 이행되도록 하며 무역 시장을 모니터링하는 행정 기능, 국가 간 통상 무역 분쟁, 소송에 대해 판결하는 사법 기능, 이렇게 크게 세 가지 핵심 기능이 있고, 이 기능들을 수행하며 세계 무역 질서를 지켜왔습니다. 최근 팬데믹과 복잡한 국제 정세로 인해 WTO 강요회의가 원활히 진행되지 못했었고, 무역 분쟁 해결 기구로 볼 수 있는 WTO 상소기구는 상소위원들이 현재 공석이라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WTO 위기론이 대두되고 있지만, 이번 강요회의를 통해 아직까지 WTO를 대체할 만한 국제적인 무역기구는 없다는 게 확인됐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강요회에서 많은 회원국들이 현재 WTO의 기능이 약화된 문제를 충분히 인지하고 WTO 개혁을 본격화하자는 취지의 문안이 강요선언 사항으로 채택되었는데, 이에 따라서 많은 국가들이 WTO 3대 기능 정상화와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통상교섭본부도 WTO 개혁 방안을 모색하고 관련된 국제적 논의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예정입니다. 유영석 사무관님 덕분에 오늘 WTO에 대한 이야기가 꼼꼼하게 또 깔끔하게 잘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식량 위기, 에너지 위기까지 현재 우리에게 닥치는 위기는 어느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 절대 해결될 수 없습니다. 세계가 하나로 똘똘 뭉치는 연대를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는 겁니다.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WTO 강요회의에서 회원국들과 연대하는 힘을 보여줬을 뿐 아니라 미국, 중국, 인도 등 주요국 장관들과 별도의 면담을 가지며 더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는데요. 우리 정부의 이런 지속적인 통상교섭 활동을 통해 우리나라가 다른 지구촌 시민들과 공생 발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알아두면 쓸데있는 통상 핫이슈. 그럼 다음 시간에도 알찬 통상 핫이슈로 찾아뵙겠습니다.